역사의 연구 제7권 역사의 연구 제7권 아놀드 제이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의 대작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 제7권은 1954년에 출판되었으며 문명의 쇠퇴와 해체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권에서 토인비는 문명이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사회적, 정신적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문명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 분화, 보편국가와 보편교회의 출현,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태동 가능성을 탐구한다. 1. 문명의 해체 과정 1.1 해체의 본질 토인비는 문명의 해체를 단순한 쇠퇴가 아닌 복잡한 사회적 분열 과정으로 파악한다. 문명이 성장기의 창조적 도전 응전 패턴을 잃어버릴 때 사회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한다. 수직적 분열은 지배적 소수, 다머넌트 마이노러티와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인터넬 프롤러테리어트, 외적 프롤레타리아트, 익스터넬 프롤러테리어트, 로의 계급 분화를 의미한다. 수평적 분열은 문명 내부의 지역적, 문화적 단위들 간의 갈등과 분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중적 분열은 문명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체로 이어진다. 토인비는 이 과정이 불가역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되면 문명이 원래의 창조적 에너지를 회복하기 극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1.2 지배적 소수의 변질 성장기의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노러티는 대중의 자발적 모방을 통해 문명을 이끌었다. 그러나 해체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창조성을 상실하고 단지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지배적 소수로 변질된다. 이들은 더 이상 도전에 대한 창조적 응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신 강압과 제도화된 폭력에 의존하여 지배를 유지하려 한다. 지배적 소수의 특징은 모방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며 혁신보다는 전통에 집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기계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질은 대중의 이탈을 초래하며 사회 전체의 창조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출현 2.1 내적 프롤레타리아트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 내부에 존재하지만 그 문명에 정신적으로 소속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토인비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본질은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정신적 소외이다. 지배적 소수가 제시하는 가치와 목표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으며 문명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 내면적 거부감을 갖는다. 내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폭력적 저항이며 둘째는 새로운 종교의 창조이다. 토인비는 특히 후자를 중요하게 본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고등 종교들은 대부분 쇠퇴하는 문명의 내적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탄생했다. 이들 종교는 지배적 소수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신적 위안과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제공한다. 2.2 외적 프롤레타리아트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는 문명의 경계 밖에 존재하면서 문명과 접촉하는 야만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문명의 물질적 우월성에는 끌리지만 문명의 정신적 가치는 거부한다. 성장기의 문명은 외적 프롤레타리아트를 흡수하거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지만 해체기의 문명은 그들과 적대적 관계에 빠진다. 외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전형적인 반응은 군사적 침략이다. 로마 제국의 게르만족, 중국 문명의 흉노족과 몽골족, 이슬람 세계의 투르크족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침략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쇠퇴하는 문명에 대한 일종의 심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침략자들 역시 결국 문명의 잔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3. 보편국가와 보편교회 3.1 보편국가의 성립 해체기 문명의 특징적 산물 중 하나는 보편국가, 유니버설 스테이트이다. 이는 문명 전체 또는 대부분을 포괄하는 정치적 통일체로서 로마 제국, 중국의 진한 제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등이 그 예이다. 보편국가는 지배적 소수가 내적 혼란과 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마지막 정치적 성취물이다. 보편국가는 겉으로는 문명의 부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쇠퇴의 징후이다. 이는 더 이상 창조적 다양성이 아닌 강제된 통일을 의미하며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의 일시적 억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편국가는 의도하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화와 질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와 문명이 싹틀 수 있는 온실 역할을 하는 것이다. 3.2 보편교회의 등장. 보편교회, 유니버설 처치는 내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조하는 종교적 공동체이다. 기독교 교회, 불교 승가, 이슬람 움마 등이 대표적 예이다. 토인비는 보편교회를 단순히 쇠퇴 문명의 부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씨앗으로 본다. 보편교회는 쇠퇴하는 문명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편적 진리와 영적 가치를 제시한다. 보편교회의 특징은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성,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개인의 영적 구원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보편교회가 단순히 하나의 문명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문명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기독교는 헬레니즘 문명에서 서구 기독교 문명으로, 불교는 인도 문명에서 동아시아 문명으로 전파되었다. 4. 문명 간의 접촉과 영향. 4.1 문명의 조우. 토인비는 제7권에서 서로 다른 문명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문명들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접촉은 무역, 전쟁, 선교,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며 각 문명의 발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명 간 접촉의 결과는 다양하다. 때로는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흡수하거나 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융합하여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토인비는 특히 문화 복사, 컬처럴 미미시스 현상에 주목한다. 후발 문명이나 주변 문명이 선진 문명의 기술과 제도를 모방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전통과 결합시키는 현상이다. 4.2 르네상스와 복고주의. 해체기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로의 회귀, 즉 르네상스와 복고주의 운동이다. 현재의 위기에 직면한 사회는 종종 과거의 황금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한다. 서구의 르네상스, 중국의 유교 부흥, 이슬람의 근본주의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토인비는 이러한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고 본다. 과거는 결코 그대로 복원될 수 없으며 복고주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낭만적 환상은 현실 도피의 한 형태이며 새로운 창조적 응전을 방해할 수 있다. 진정한 부흥은 과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과거의 정신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때만 가능하다. 5. 문명의 미래와 희망. 5.1 역사의 순환성과 진보. 토인비의 역사관에서 문명은 생성성장 쇠퇴해체의 순환을 겪는다. 이는 일견 비관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토인비는 단순한 순환론자가 아니다. 그는 각 문명이 이전 문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특히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진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문명의 해체는 종말이 아니라 변형이다. 하나의 문명이 쇠퇴하더라도 그것이 낳은 고등 종교와 문화적 유산은 다음 문명으로 전승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나선형 진보의 과정이다. 각 문명은 인류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며 그 유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5.2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함해. 토인비는 자신이 살던 20세기 중반 서구 문명이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체주의의 등장, 물질주의의 만연,
영적 가치의 쇠퇴 등이 그 증거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필연적 운명이라고 보지 않았다. 서구 문명이 창조적 소수를 회복하고 정신적 갱신을 이루며 다른 문명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특히 토인비는 세계화 시대의 단일세계 문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는 서구 문명의 기술과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진정한 세계 문명은 서구의 일방적 확장이 아니라 모든 문명의 정신적 유산을 통합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추구가 필요하다. 결론. 역사의 연구 제7권은 토인비 역사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문명의 쇠퇴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배적 소수의 실패, 프롤레타리아트의 저항, 보편국가와 보편교회의 등장은 모두 하나의 역사적 드라마를 구성한다. 토인비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세계가 직면한 많은 위기들,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갈등, 정신적 공허함은 문명 해체기의 증상들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러나 토인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창조적 응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궁극적으로 토인비에게 역사의 의미는 물질적 진보가 아니라 영적 성장에 있다. 문명들은 생성하고 쇠퇴하지만 인류의 영적 유산은 축적되고 풍부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성숙 과정이며 각 문명은 그 여정의 한 단계인 것이다.